제가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하나같이 이 질문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표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개공을 해야 될지 소공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개공이 좋을까요? 소공이 좋을까요? 장단점 좀 비교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하나같이 이 질문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개공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소공의 장점과 단점을 좀 분류해서 간단하게 표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개공의 장점입니다. 개공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근을 늦게 할 수도 있고 퇴근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휴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요, 능력이 있으면 수익이 높습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버는 연봉을 짧은 시간 안에 벌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꼭 부동산 중개업만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또 하나는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다양한 기회들도 만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부동산 중개 수익도 벌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투자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점도 있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진행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얘기하고 답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을 적게 들이고 창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매출을 내기 어렵고요.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준비된 자금이 없어서 좋은 입지의 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자, 또 하나는 중개하자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개하자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끝까지 중개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무실을 통째로 정리해도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중개 사고에 맞닥뜨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만을 믿고 거래를 하다가 중개 사고나 하자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초보 중개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자, 또 하나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이거 권리금도 날리고 보증금도 날리는 실패의 손해가 막심하게 큽니다. 거기에 따라 굉장히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고 권리금, 보증금 다 날라가도 그래도 여전히 임대차 기간 안에 월세 납부의 의무는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개공의 장점이 능력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였다면 개공의 단점은 능력이 없으면 벌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탑니다. 계절적인 경기도 많이 타고요. 부동산 거래 시장에 따른 경기도 많이 타요. 따라서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거래 경기가 주춤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수익 때문에 고전하는 중개사들이 많다라는 사실. 이 점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소공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반대적인 개념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에서 상당 부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책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개 하자가 발생하면 소공에 의해서 발생된 하자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공이 무언가 할 때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개공이
챙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들도 개공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 소공의 장점이겠죠. 소공의 또 하나의 장점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 사무실이 아니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소공을 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다. 소공을 하면서 일을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공이 됐다고 해서 일을 잘 가르쳐주는 사무실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개공이 소공에게 일을 가르쳐줘야 할 의무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의 장점은 아니겠네요. 반면에 소공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공 매출의 일정 부분은 개공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요. 수익이 작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역시 경기를 타기 때문에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광고비를 쓸 거냐 말 거냐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개공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죠. 장점이에요. 개공의 관리를 받으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소공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네오비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소공으로 취업을 했더니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개공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입주장에 가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매물 광고를 해야 손님 문의를 받을 거니까 매물 광고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개공한테 얘기를 했더니 개공분께서 무슨 광고 안 하고도 다 돈 벌 수 있는데 손님 만날 수 있는데 광고를 하냐. 그래서 입주장에서 광고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낭패를 봤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세 번째 단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은 뽑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특히 남성분들은 소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여성분들조차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고 컴퓨터 다루는 게 느리고 또 센스가 좀 떨어지거나 또는 사회생활에 단절이 있었다고 하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경력자 위주로 뽑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도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소공으로는 경력자, 젊은 사람, 여성 위주의 분들만 소공으로 취업의 문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소공의 단점 중에 마지막은요. 누군가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개공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이 개공은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것이 직업이 아니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주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찍 잘 알려줘서 잘 할만하면 부동산 사무실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공의 장단점, 소공의 장단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좋고요. 실패한 사례들도 좋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 한번 이 얘기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교수님, 여기에 소공의 장점 하나가 생각났어요. 적은 리스크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본인 투자 비용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대신 수익도 작아야. 그렇죠. 투자 비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공, 소공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개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스스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성장하긴 더 좋다. 그것도 장단점이 되나요?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잖아요. 소공으로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충분하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는 직접적인 경험인 거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을 때는 간접적인 경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간을 비교해 보면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1년의 경험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3개월의 경험은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빠른 경우에는요. 소공의 3년의 경험과 개공의 2달의 경험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실력 차이가 굉장히 월등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에서부터 오는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공이 되면 부담감도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반면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당장 다음 달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는 이런 포지션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소극은요. 상당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공 입장에서는 실력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도 갖고 있어요. 어차피 개공을 할 거라면 개공으로 바로 가는 게 낫죠. 단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개공으로 가기 전에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언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을 오롯이 그냥 까먹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투자를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내가 목적으로 하는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까요?